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이 세포에 나트륨, 칼륨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잘 생기는 몸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암세포는 산성 체질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알칼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산성 체질이 됐을 때 암세포는 더 잘 자라고 잘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산성 체질이 될까를 살펴보면 고기, 육류 섭취를 많이 할 때 이제 아미노산이 많아지게 되죠. 아미노산도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아미노산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미노산도 애시드, 산이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지나치게 할 경우 산성화 체질로 몸이 바뀝니다. 또 곡류 섭취를 또 지나치게 할 때, 특히 정제된 곡식을 섭취할 때입니다. 정제된 곡식은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 섭취를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곡식 위주로 먹다 보면 인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산이기 때문에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설탕 섭취가 많을 때 정제 탄수화물, 정제된 액상 과당이나 당류 섭취를 많이 할 때도 당 성분도 체내에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제품과 우유 섭취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고기, 우유, 유제품, 또 정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서 대신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거의 결핍이 됐을 때 몸은 훨씬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전해질 불균형일 때도 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이 비율은 적정한 비율로 있을 때 이 세포막이 건강한 상태로 신진대사를 잘 하게 됩니다. 제가 세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세포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포막은 여러 세포들과 함께 서로 다양한 단백질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면서 서로 다양한 인체의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막이 이중지질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지질막이 깨어져 있거나 또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비율이 깨져 있을 때도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산소가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거나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 하거나 또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찌꺼기들이 세포 밖으로 잘 나오게 한다거나 수분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에너지를 잘 생성해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발 검사, 중금속, 미네랄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이 세포에 나트륨, 칼륨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포막 상태도 필수 지방산의 결핍으로 인해서 막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포 대사가 문제가 있을 때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문제가 있고 또 세포막에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전반적인 몸의 기능들이 잘 원활하지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림프 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 몸에서 뇌나 심장, 위, 간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기 쉬운데요. 림프 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지용성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하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부었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이 편도가 붓는 거, 또 온몸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약간 알맹이 같은 것이 이렇게 붓는 것, 이것이 바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몸이 현재 염증 상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가 잘 순환이 돼야만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저류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염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림프는 어떤 심장처럼 혈액순환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이 움직여야만 림프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이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질병이 빠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림프순환은 우리가 움직여야만, 운동을 해야만 노폐물이 나가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나 하루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은 노폐물 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한다라면 이제 암과 거리가 먼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은 유전병이 아닌 대사질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라면 암의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져서 그 유전자만 없애도 암이라는 것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유전자를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600만 개가 넘어서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암 유전자를 가지고 표적항암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만 또다시 암이 계속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또 내성이 생기게 되고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세포 수준에서부터 세포의 기능, 대사, 부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을 1931년도부터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오토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해서 바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정상적인 산소호흡을 하지 않는다, 무산소호흡을 한다,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뭔가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사에서부터 확연하게 정상세포와 다르다라는 거죠. 또 그 이후에 페데리센과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세포를 더 자세히 봤더니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다라는 암세포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책은 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종양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쓴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암세포의 특징을 봤을 때 정상세포와 명확하게 다른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에 관점을 두게 되었고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떼서 정상세포에 이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만으로도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즉시 바뀌게 된 거죠. 또 반대로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했더니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정상세포의 특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대사 수준에서부터 관찰을 해보니까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세포 대사 부전이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세포 수준에서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이지만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을 쓴 이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 몸 전체에 독소가 없다라면 굳이 쓸모없는 그런 노폐물들이 없이 깨끗한 상태라면 암세포가 굳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부족하고 몸이 산소를 쓰지 못하는 환경이 될 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세포 수준의 연구 그리고 몸 전체 대사 상태의 연구를 보니까 일단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해 생긴 모든 암들은 독소 상태만 개선해주면 암 사이즈가 확실하게 줄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관해 현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자율신경계까지 같이 더해져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없고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살고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사실 암이 사라지는 사례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은 유전자에 의한 병이 아니고 세포의 기능 대사, 몸 전체 신진대사의 문제로 인한 대사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